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주경제신문의 개건기자 그리고 또 특허청 청소년 발명기자단 출신 김호희의 사람들의 발로 뛰는 CEO를 맡고 있는 대학생 인터뷰어 김호희 기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오, 되게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가족 그리고 나. 맞아요. 되게 다양한 보물들이 있는데요. 때로는 로봇이 보물이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인형이 보물이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저는 지금 한 가지 보물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특허청 청소년 발명기자단 덕분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 방송인 강호동 그리고 김연아 선수를 만나고 싶어서 SBS랑 태릉선수촌에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뭐라고 답변을 받았는지 아세요? 장난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답변을 받고 또 김연아 선수는 이메일 주소까지 알려줬는데 결국 아직 인터뷰는 하지 못했어요. 그랬던 제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 누군지 아시나요? 이분들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만난 분들이에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의 추천으로 특허청 청소년 발명기자단을 하게 됐는데 그때 대전 기자단 특허청 발명기자단 화합의 날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부산 전국을 혼자 다녔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특허청장님, 또 과학자, 예술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때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나 앞으로 뭐 하면서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게 되게 재밌어서 그걸로 한번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 인터뷰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발명기자단을 하면서 받았던 명함 그리고 또 기자증 그리고 제가 기록한 취재 노트입니다. 저의 인터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할 최고의 공부 그리고 또 경험들을 얻었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기간에 시험 끝나고 강연을 찾다가 그날 다음날 시험이 있는데 강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몇 시간 공부한다고 성적 오르겠어 하고 강연을 갔어요. 그게 아주경제신문의 주최 행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대표님 지금의 회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내려오시는데 제가 어깨를 두드리면서 명함을 드렸더니 회장님께서 저한테 잠깐 나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더니 멘토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때 청중으로 갔던 행사에서 1년 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강연자로 무대에 서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사회자로 무대에 서고 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6년간 아주경제신문의 명예기자 그리고 또 개건기자로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네이버에 제 이름 김호희라고 검색해보시면 기존에 했던 인터뷰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인터뷰는 저도 초등학교 때 네이버에 김호희 검색을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났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인터뷰했던 것들이 네이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뷰를 하고 또 취재를 다니면서 갔던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드리고요. 또 저는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인터뷰어로서가 아니라 인터뷰이로서.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손석희 앵커님을 인터뷰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어렵다고 답장이 왔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만약 메일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답장조차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해보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메일 인터뷰 요청 말고도 편지로도 인터뷰 요청을 하는데요. 딱 한 번 답장이 왔어요.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제가 편지를 보냈는데 당연히 어렵다고 답장이 왔죠. 근데 100번 안 되면 1000번, 1000번 안 되면 10,000번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다 보면 인터뷰를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계속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한 다리 건너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가수 싸이 씨한테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직접 소속사에 보낸 게 아니라 주변 사람, 뭔가 싸이 씨와 가까이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편지를 줘서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아직 전달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인스타그램 DM을 보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DM을 보낼 텐데 제가 제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금은 인터뷰가 어렵고 나중에 꼭 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서 계속 인터뷰 요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 2께서 저보고 짐 로저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님의 강연을 들었다면서 저보고 인터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회장님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메일을 보냈는데 3개월 정도 지났더니 답장이 왔어요. 인터뷰를 해주겠다. 근데 해외에 계셔서 스카이프로 해주겠다. 그래서 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때 아주경제신문의 신문 1면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행사 전에 사인회에 갔다 왔는데 저는 이메일 또 전화, 편지, 인터뷰 말고 가장 성공률이 높은 인터뷰 요청이 현장 인터뷰 요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직접 만나서 요청을 하면 거절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공률이 가장 높은 인터뷰 요청이 현장 인터뷰 요청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인회 제가 만나고 싶고 또 인터뷰하고 싶은 분들이 사인회가 있으면 이렇게 사인회에 가서 인터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명기자단을 하면서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님을 인터뷰하고 싶어서 강연을 들으러 갔는데 그때 질문을 했더니 인터뷰 해주겠다라는 답변을 얻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담당자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선물도 보내주시고 또 인터뷰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악동뮤지션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매니저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때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매니저님이 처음에는 앨범 발표가 끝나면 인터뷰를 해주겠다 라고 하셔서 앨범 발표가 끝나서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사인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인회에 갔어요. 그래서 명함을 드리면서 인터뷰 요청을 했더니 고등학생이 벌써 기자예요? 호의 기자님 꼭 인터뷰해요 라고 이렇게 사인회도 남겨주고 직접 말로도 했는데 근데 인터뷰를 하려면 당사자가 하겠다 그래도 소속사의 허락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매니저님한테 계속 연락을 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딱 됐어요. 그래서 매니저님이 저한테 갑자기 나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말씀드렸더니 학생 간의 인터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부모님과 악동뮤지션과 인터뷰가 안 되면 부모님을 한번 인터뷰해보자 라는 생각에 소속사의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부모님 연락처를 받아서 아버지이신 이성근 선교사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저한테 아버님께서 왜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나를 인터뷰하려고 하냐라고 여쭤보셔서 거절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더니 100번 안 되면 1000번, 1000번 안 되면 10,000번 요청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학생과 뭐 인터뷰 있겠어? 그러겠지만 계속 요청을 하다 보면 한번 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셔서 계속 요청을 했는데 악동뮤지션 오빠이신 이찬혁 군이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대로 인터뷰를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역을 하고 나서 앨범 발표가 하고 또 사인회가 있는 거, 북콘서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음회에 갔어요. 저녁 7시 반에 시작인데 아침 9시 반에 가서 10시간 동안 기다렸죠. 그래서 결국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는 강연에 들어가서 갑자기 이현복 셰프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저는 이현복 셰프님이 오신지도 모르고 갔는데 이현복 셰프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에 인터뷰를 하고 싶었던 분이라서 명함을 드리면서 또 연락을 드렸더니 명함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렸더니 개인 핸드폰 연락처를 알려주시면서 그 후에 추후에 인터뷰를 해주겠다고 하시고 또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수 인순이 사장님의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즐겨 들었는데 그때부터 꼭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로 연락을 드려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페이스북을 하다가 인순이 사장님께서 페이스북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장님께서 제가 댓글로 인터뷰 요청을 했더니 답글로 내가 인터뷰해주면 넌 뭘 해주겠냐? 라고 여쭤보셔서 저보고 같이 토크 콘서트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저로서는 영광이죠. 그래서 토크 콘서트를 하러 강원도 홍천까지 갔고 이렇게 지금 토크 콘서트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저희 고등학교에 오셔서 강연도 해주시고 공연도 해주시고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도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가대표분들과 전화 인터뷰 또 화상 인터뷰도 진행을 했고요. 또 개별 인터뷰가 가장 좋지만 개별 인터뷰가 어려울 경우는 이렇게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에 가서 공식적인 행사에 가서 질문을 하고 단체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증을 되게 못 참아요. 발명도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저는 어딘가 가고 싶거나 뭔가 사람들한테 궁금증이 있으면 직접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데 이때 행사에서 거의 3,000명 정도가 온 행사였었어요. 그래서 그냥 질문 시간에 그냥 손을 들면 안 해줄 것 같아서 제가 손을 들면서 점프를 했어요. 점프를 했더니 지목을 해주시면서 제가 인터뷰 요청을 했고 질문도 드리고 또 이때 강연을 들으신 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혹시 이때 강연에서 질문한 사람 아니냐라는 연락이 와서 이를 통해서 저는 언제나 강연에서 질문을 하면 나를 각인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인터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희망의 메시지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나중에는 전시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간이 금보다 귀하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시간 영수증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정산해서 시간 영수증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할 일과 내가 할 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일은 요청을 하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요청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상대방이 할 일, 내가 할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바쁜데 만나주겠어?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요청조차 해보지 않고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나고 싶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요청 먼저 말을 해보고 그 답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거절을 하실 때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시면 나중에 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발 물러서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발명기자단 활동을 하다 보면 누군가 인터뷰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사전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에 인터뷰한 거나 아니면 책이나 아니면 자료조사, SNS 같은 걸 찾아보면서 이렇게 사전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궁금한 질문뿐만 아니라 친구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인터뷰할 사람들한테 궁금한 질문들도 바라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친구들과 같이 가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 기쁨도 더 2배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것보다 주변 친구들과 같이 가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발명기자단 활동을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고등학교 선배가 갑자기 저보고 반을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에 갔더니 그분이 인생은 호의처럼 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배한테 그 의미를 물어봤더니 나 호의처럼 살아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의미를 바꿔서 나 호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처럼 살아라 라는 의미로 인생은 호의처럼이라는 책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상욱처럼 또 수연처럼 여울처럼 자신만의 처럼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나만의 처럼을 가지고 나만의 방식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은 막 학생이라서 너 이런 거 해야 돼 라는 얘기를 어른들한테 많이 듣잖아요. 근데 학생이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학생이라서 저도 인터뷰를 할 수 있었고 학생이라서 만나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학생의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학생 때 뭔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0대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대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말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경험이 큰 공부고 큰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혹시 직업과 직장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직장은 언젠가 나와야 하는 곳이에요. 이거 직업은 평생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세 분은 또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원장님, 또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이정욱 국가대표, 또 레고 공인작가 김성한 작가님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로 먹고 살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분들은 다 행복하게 자신의 방식대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처럼 뭔가 좋아하는 일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주변의 시선 때문에 포기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일단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잘하고 좋아하고 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제 인터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남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잘하고 좋아하고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하고 좋아하고 해야 하는 일이 인터뷰라서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고 주변에 반대도 많았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서도 이런 강연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5월 19일에 갑자기 유튜브를 하고 있었는데 사라진 거예요.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애를 써서 항소도 하고 또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넣어서 이렇게 복구가 됐는데요. 나중에 저의 인터뷰들을 보고 싶으시면 네이버에 김호이라고 검색도 하시고 또 유튜브에 김호이의 사람들 그리고 또 이렇게 호이스 스토리 검색을 해보시면 저의 인터뷰들을 보실 수 있어요. 많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주인 출신 고산 대표님 또 이소연 우주인이신데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꿈이 외계인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 그게 꿈이야? 당장 바꿔 라고 해서 포기를 했는데 제가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다니면서 만난 친구가 제가 포기했던 꿈을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엘리사 카센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2033년에 화성을 가기 위해서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친구예요.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불가능한 꿈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행복하신가요? 저의 최종 꿈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은 아이스크림 같아서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녹아버리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이게 없으면 안 되고 지금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걸 나중에 깨닫는 순간 후회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 보물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물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의 보물에 있으면 나중에 삶이 지치고 힘들 때 꺼내볼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보물이 여러 개면 힘들고 지칠 때 꺼내볼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보물들을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물들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특허청 청소년 발명 기전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여러분의 보물을 찾아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일문일답, 즉문즉답 시간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회자가 등장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고 제가 그 채팅을 읽고 나면 우리 선배님께서 대답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부터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저한테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SNS, 인스타그램 김호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김호이라고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제 프로필이 뜨는데 거기로 메시지 주셔도 되고 또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면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은 영어로 KIMHOYI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 저거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기자 생활하시면서 좀 힘든 일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해준다고 했는데 인터뷰를 안 해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인터뷰가 안 나왔던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사람을 통해서 치유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치유도 많이 받고 또 힘을 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을 했을 때 답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힘들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람을 통해서 좀 힐링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힘든 점을 사람으로 힐링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죠. 정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 엄마한테 물어봐. 자, 다음 기자의 가치관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정말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선배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첫 번째 신속성, 또 정확성, 그리고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준비된 선배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대답이 나왔는데 신속성, 정확성, 그리고 호기심이라고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호기심을 잘 가지고 신속하게 그러나 잘못되지 않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기자의 세 가지의 덕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 몇 가지 받죠? 근데 저희? 앞으로 3개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쭉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선배님께서 답변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선배님을 인터뷰하고 싶어요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그럼 선배님하고 인터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NS 통해서 요청을 주시면 제가 인터뷰 진행하는 거는 당연히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우리 선배님하고 함께 소통을 하고 싶다면 SNS를 통해서 소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변을 좀 해주셨습니다. 요거 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살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시면서 기자생활 하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인터뷰가 있다면 어떤 인터뷰였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뽑을 수는 없지만 인터뷰어는 되게 성덕이 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한 덕후,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직접 궁금증을 풀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주고 제 이름을 기억해 줄 때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인터뷰를 하는 건 성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되게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갖거나 보고 싶었던, 뵙고 싶었던 분들을 기자라는 업을 통해서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답변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자라는 저 직업이 이렇게 또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 선배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쭉 볼까요? 엄청난 속도로 좀 올라가고 있어서 살짝만 천천히 올라갈 수 있게 좀 컨트롤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읽을 수 있어야 돼가지고 내려가면서 오케이, 요거 많이 올라와서 한번 여쭤볼게요. 인터뷰를 하려면 저 대상자분하고 이제 컨택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인터뷰 대상자에게 컨택하는 방법, 그리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팁과 노하우가 있다면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만나고 싶고 인터뷰하고 싶은 분들이 사인회나 강연회가 있으면 그런 데 가서 요청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사인회나 강연회에 가서 인터뷰 요청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그런 사인회나 강연이 없다면 SNS 아니면 이메일 또 회사 전화를 통해서 인터뷰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정중하게 드리는 게 가장 인터뷰하기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냈을 때는 이메일 확인 부탁드린다라고 이렇게 확인 연락을 드리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정말 하고 싶은 인터뷰가 있다면 뭐 그분의 뭐 사인회나 뭐 팬미팅 등등 뭐 그분이 공적으로 자리하시는 곳에 찾아가셔서 요청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웬만하면 대부분은 공손하게 겸손하게 요청을 드리면 다 임해 주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기자생활 하시면서 인터뷰 하시는데 좀 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답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선배님께서 우리 후배님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는 발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앉아서 기사만 쓰는 게 아니라 발로 직접 전시회나 강연이나 그런 데 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또 그런 경험을 하는 게 기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망설이지 말고 많은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험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경험은 망설이지 말고 많은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친구들 잘 들었으면 선배님에게 박수로 자리에서 내려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